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제가 시간이 좀 안 나서 방송을 준비를 못했고, 주말이 돼서 방송을 한 편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짧은 기사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업비트 보면서 시황 보면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이제 빅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다음 주 아마 화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한 이틀 정도면 대략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좀 양쪽으로 분열된 좀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총기 구매도 늘어나고 있고 막 요새 좀 상황이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한쪽 진영에서 만약에 선거 불복 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사실 불확실성을 금융시장에선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여러 가지 뭐 우편 투표나 이런 부정 선거의 우려 때문에 불복 선언이라는 이야기를 전에 이제 뉘앙스를 꺼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현재 분위기 자체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바이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도 여론조사는 이제 바이든이라고 좀 우세한다고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 쪽에서 불복 선언을 하면 이제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고, 그러면 지난 뭐 비트코인으로 치면 이제 코로나 때 정도의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있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그런 불복 선언이 나온다고 하면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코인 시장도 가격이 많이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뭐 암호화폐 뭐 여러 뉴스들에 보면 어떤 분석가에 누구는 오를 것 같다, 누구는 빠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들을 계속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불안하고, 그럼 코인을 팔아야 되나, 여기서 팔고 다시 싸게 사고, 이런 걸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제가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끊으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런 혹시나 금융시장에 이제 굉장히 혼돈이 찾아와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혹시나 안 돼서, 바이든이 돼서 트럼프가 불복해서 빠지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지금 팔아야 된다, 저는 팔 거다, 뭐 어디를 떨어지면 여기서 만약에 미국 대선이 그런 혼돈으로 가서 여기를 떨어지고 나간다고 하면 저는 여기를 깨고 나가면 여기서 팔 거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관점은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장이 혹시나 또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면 그냥 12,000불 가면 12,000불에서 그냥 또 11월 달에 꾸준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더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샀는데 더 빠지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어디까지 빠지는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접근 같은 경우는, 뭐 12,000불 혹시나 금융 혼돈이 찾아 빠지면 그냥 여기서도 11월 달에 전 더 살 것 같다. 그리고 뭐 XRP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저는 이제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할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드리는 뭐 제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이 선을 깬다라고 해서 여기서 손절을 하고, 이 선 깬다라고 해서 여기서 손절을 해서 여기서 산다, 이런 접근을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그렇게 이제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하는, 이게 정확히 어디까지 바닥에 갈지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까지 빠진다고 하면 그냥 대충 뭐 한 이쯤에서 조금 추매하고, 만약에 이쯤까지 떨어진다 하면 이쯤에서 좀 조금 더 추매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좀 버티는 모양새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달에 살 물량을 그냥 여기서 다 살 수도 있죠. 근데 여기까지 빠지면 그냥 더 싸게 못 산 걸 좀 아쉬워하겠지만, 그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 부분은 그냥 뭐 훌훌 털고 갈 생각이고요. 이더리움 제가 예전에 32만 원에 이쯤에 걸어놨는데, 여기까지 안 와서 제가 뭐 40한 4만 원, 5만 원 이쯤에 그냥 조금 더 샀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파동 나올 때 이쯤에서 좀 샀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러면 제가 산 게, 추매를 한 게 그냥 바로 플러스가 거의 되는 격이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샀어야
샀어야 되는데 37만 원 샀어야 되는데 이 정도에 한 15% 정도 비싸게 샀네 추매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저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다음 타겟인 뭐 다음에 이더리움 한 이 정도라고 제가 차트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 700불 뭐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선 올라간다고 하면 38만 원을 샀던 43만 원을 샀던 결국에는 추매를 이때 분할로 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매를 못한 사람들이 문제지 계속해서 빠질 게 들어와서 추매를 못하고 오르면 또 너무 올라서 못 사고 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12만 원 뭐 8만 원 때도 계속 꾸준히 샀던 이유가 결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8만 원, 12만 원에 샀던 것도 지금 보면 잘 산 거고 그 다음에 20만 원에 샀던 것도 잘 산 거죠. 20만 원 갔다 12만 원 갔으니까 그럼 결국에 지금 43만 원에 사건 38만 원에 사건 결국에 한 7, 80만 원 가 있으면 또 잘 산 거고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그 바닥을 점쳐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270원, 80원 이때 그냥 꾸준히 또 추매를 샀었거든요. 뭐 지금도 산 게 지금 결국엔 또 좀 280원 샀던 게 어떻게 보면 또 몇 프로 마이너스로 내려왔지만 결국에 이것도 저는 이더리움하고 결국에 키 맞춤을 정도만 해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더리움 위치라고 해도 그러면 결국에 지금에서 거의 2배 정도 위치까지 가는 건데 결국에 지금 300원에 사건 270원에 사건 뭐 마이너스 10% 15%만 이렇게 차이겠지만 결국에 이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때도 지금 150원에 샀던 거나 뭐 아니면 200원에 샀던 거나 지금 200원에 샀던 건 어찌됐던 270원이면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150원에 샀던 것도 수익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비슷한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늘 현재 오늘이 미래의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보면 오늘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 하루하루 그냥 그때 현실을 해야지 과거에 자꾸 돌아가서 150원에 샀었으면 그 예전에 XRP가 막 3,000원 갈 때 XRP 5원일 때 샀었으면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똑같이 비트코인도 뭐 몇천 개의 피자 한 판 사 먹던 시절로 그때 들어가는 비트코인 샀을 거다. 지금도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 나중에 가격이 뭐 얼마까지 올라간다 제가 그런 이제 예측은 뭐 제 그냥 개인 뇌피셜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워낙에 하도 문제가 이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얘기는 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어쨌든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1300에 사건 아니면 1200만 원에 사건 결국에 전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관점으로 본다. 비트코인 몇 년 전에 3000개의 피자 바꿔 먹던 시절과 또 나중에 올라간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가면 그때 비트코인 1000만 원대 있었던 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똑같이 할 거고 결국에 지금 XRP 같은 경우 혼자 안 오르기 때문에 이런 차트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팍 바뀌면서 그리고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바닥을 기다가 이제는 바닥이 정말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새는 또 악재 기사 비스무리한 게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접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XRP 투자하시긴 정말 힘든 코인이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느낀다. 그래서 XRP 방송을 하는 것도 참 쉬운 방송이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이 암호화폐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방송이 아니다. 왜냐면 투자라는 개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예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이제 어려운 그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도 XRP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XRP가 이제 비로소 때가 돼서 다른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처럼 가격 상승도 키 맞춤도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저도 좀 많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송을 가끔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뭐 방송을 좀 줄여서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지금 접근하시는 거를 늘 투자는 거의 심리 그리고 개인의 심리나 사람의 심리가 거의 구화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다들 오르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오르는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다수 대중이 몰려가는 게 시소 게임이잖아요. 시소 여기 대중이 많이 몰리면 이게 주저앉으면서 시소가 내려가요. 그럼 시소가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쪽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쪽은 이제 주저앉고 여기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저는 투자하는 시소 게임이라고 늘 이제 제가 뭐 포스트에도 쓰고 하랑분들한테 이야기도 드리지만 투자는 그냥 시소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대중이 XRP에서 대부분 사기고 가격이 안 오르니까 지금 다 시소에 타고 있던 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 있던 무게가 점점 빠지니까 이게 이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XRP에 투자 안 하게 되는 날은 리플사가 진짜 망해가는 망조를 보이거나, 그리고 진짜 회사에 뭔가 큰 문제, 그리고 뭐 미국에서 갑자기 리플사를 어떤 규제를 해가지고 리플사를 뭐 이제 리플사가 뭐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정말 큰 뭔가의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정도의 뭔가 터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개발 지켜보고 있는 거나, 그리고 뭐 페이 아이디부터 여러 개 서비스들 뭐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 다들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방향성들이 좋아서 XRP에 투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좀 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유일하게 안 올라서 그런데, 오히려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제 수많은 XRP를 싫어하는 뭐 리플가,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방송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XRP한테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제가 투자하는 경쟁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XRP 투자하고 있는 홀더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 있잖아요. 속속들이 요새 최근 들어 더 떠나고 있죠. 비트코인 이렇게 오르는데 이더리움 그래 그나마 50만 원 갔다가 지키고 있는데, XRP는 혼자 안 오르니까 떨어지고서, 그러니까 더 많이 떠나고 있는 걸 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한편으로는 우리 지인이 떠난다 그러면 아이고 안타깝다 하지만, 뭐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하면 그냥 흐뭇하게 제로섬 게임에서, 이 시속 게임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조만간 설국 열차가, XRP라는 설국 열차의 꼬리칸에 정원이 별로 안 남게 되니까 열차가 출발할 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막 일일이 신경 쓰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흐뭇하게 내 경쟁자들이 많이 내리고 있구나, 더 많은 리플가들이 나오고 XRP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나한텐 더 좋은 일일 수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XRP 방송을 한다고 해서 XRP 뭐 개미들을 많이 양산하기 때문에 XRP가 가격 상승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방송 자체가 굉장히 사실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지금 작아요. 굉장히 작고, 그리고 한국의 리플 코인을 갖고 있는 수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그리고 일본이 엄청나게 많지, 한국은 또 비중도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에 영향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요새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2017년 불장 때는 사실상 뭐 김프도 있고 미국에서 막 난리쳐서 이제 뭔가 시장이 큰 뭔가 상승이 왔다라기보다는 한국발, 중국발 약간 이런 식으로 상승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물론 기존 엄청난 큰 고려 홀더들은 역시나 유대 자본이나 금융 자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요새는 분위기를 보면 약간 달라요. 지금의 앞으로의 불장은 약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이 지금은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규제도 많이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깨어 있어서 선진국 개인들 같은 경우 코인에 많이 투자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 불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는 1티어 국가들의 기업들, 뭐 지금 이 미국 기업들도 뭐 비트코인 많이 사죠. 기관들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통해서 많이 사는데, 그런 데들이 미리 매집해 놓은 것들을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 1티어 국가의 기업들과 국민들은 미리 지금 사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를 챙기게 될 거고, 2017년에 많이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 뭐 이제 한국, 중국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믿다가 이제 뒤늦게 다시 오르네, 다시 전고점 넘어가네, 진짠가 보다 하고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또 한 번 또 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아마 안 나오시겠지만, 지금 이미 불장 전부터 관심 갖고 계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주변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다수 참여 안 하고 관심 없는 수많은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때처럼 또 똑같이 당하는 패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인 중에 그런 분들 나온다고 하면 뭐 사실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어떤 식으로 고점에 또 인간의 탐욕이 극한에 다다라서 고점에 들어가서 전 재산을 또 받고 대출을 넣고 해갖고 다 날리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 시장의 인간의 그 심리가 어떤 이제 작용을 하는지를 그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트럼프 대선 마친 이후 대규모 부양책. 그래서 트럼프가 뭐 다음 주에 대선이 잘 뭐 마무리 별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잘 대선이 돼서 대규모 부양책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요새 며칠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히려 유지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코인 시장에. 오히려 나스닥 빠진다고 하면 이제 빠졌어야 되는데 디커플링으로 올라와 주고 있어서, 전에 코로나 때 계속해서 커플링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뭐 금융 세력들의 페이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것들은 뭐 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면 코인 시장이 또 좋을 거예요. 좋을 거고, 결국에 돈이 많아진다는 거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제 XRP,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나오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로 좀 희소성 있는 자산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미국 이제 트럼프 대선에 트럼프가 되기를, 저도 별 변동성이 없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클레이 스테이킹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저도 클레이를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클레이 스테이션에 가서 클레이를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카카오톡에서 바로 그 클립 지갑이, 제가 지금은 카카오톡에서 클립 지갑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깊이가 뎁스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클립 지갑이 앞단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클립 지갑을 쓰고 여기다 암호화폐 넣어놓고 카카오페이로 찍어가지고 뭐 음식점에서 밥도 사 먹고 뭐 상점에서 물건도 사고 하는 것들 세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 시작된다는 거고, 결국에 이제 클립을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이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클레이를 그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이제 화폐처럼 사용을 하면서 자산으로 쓰면서 이제 대중화 클립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돈인 시대로 가면 이 클레이를 스테이킹 해놓으면 결국에 이 안에서 뭐 대출 상품도 만들고 뭘 하는지를 굉장히 여러 개를 넓힐 수 있어요, 파생 상품들을. 그래서 여기 이제 이자 주는 클레이 스테이션을 바로 카카오톡에 붙이는 작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머지않아서 국민은행이 업비트랑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선 이미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뭐 빗썸 같은 이제 메인 거래소들도 지금 매각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메인 은행권들에서 인수를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바로 국민은행이 업비트랑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거래소 은행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올 거고, 1, 2년 안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눈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회와 제가 대중화의 증명은 동시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격이 뭐 예전 비트코인 400만 원일 때, 막 700만 원일 때 이럴 때는 비트코인 진짜 오를까? 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은 거의 2배, 3배 됐으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CBDC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카카오에서 클립 지갑을 이렇게 할지 안 드러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어요. CBDC가 진짜 나올까? 근데 요새는 이제 다 나오는 분위기니까 또 좀 믿죠. 하지만 또 대다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회가 있을 때, 실제로 뭔가 증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격이 싸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아직은 그때는 안 믿으니까. 근데 가격이 대다수 이제 대중화가 이런 식으로 슬슬 일어나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클립 지갑 안에 뭐 비트코인이나 XRP 다 들어가서 카카오페이로 찍어서 그냥 물건 사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그런 가격대에, 싼 가격대, 지금 가격대에 있지 않겠죠. 이더리움도 더 높은 가격, XRP도 더 높은 가격, 비트코인도 더 높은 가격.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눈으로 진짜 여기서 내가 물건을 사면서 쓰는 세대가 세상이 됐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XRP 레저에 올려서 비트코인을 올려서 쓰는데, 레저에서 비트코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제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요새 최근에 나왔는데, 뭐 제가 그런 비유했죠. XRP 레저라는 건 그 굉장히 잘 닦아놓은 도로인데, 거기 위에 뭐 수많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암호화폐를 다 올릴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성능이 제일 좋은 건 XRP다.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가 이런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오픈 이제 플랫폼 형태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개발진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이제 브릿지 성격으로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올렸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처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이 클립 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또 암호화폐들 올라오면, 뭐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이
네, 저희 강아지가 짖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카카오페이 통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2년 뒤에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당연히 뭐 클레이나 XRP나 이더리움이나 뭐 수많은 좋은 암호화폐들은 지금 가격이 또 있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대중화를 미리 예측 못했던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사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고 상도 덕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기사로는 태국 중앙은행이 CBDC 기술 파트너로 컨센시스 선정, 이제 이더리움 개발 재단이에요. 여기 이제 컨센시스라는 곳인데 이거를 이제 태국의 중앙은행이 CBDC 기술 파트너로 선정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계속해서 그 CBDC 할 때 결국에 그 나라에서 기술을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기술팀 몇 명 뽑는다고 해서 나라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민간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뭐 그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화폐라는 공공재를 민간 기술 걸 가져다 쓰냐,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태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 테조스 거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태국은 뭐 만약 이더리움 재단하고 뭔가 하고, 프랑스는 테조스랑 뭔가 하고, 또 어디는 XRP랑 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파편화가 되겠죠.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테조스를 기술을 가져다가 프랑스의 CBDC를 만들면 테조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주 단순하게 뭐 XRP 가져다 쓰면 XRP 기술을 가져다가 디지털 달러를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XRP 그대로 가져다 쓴다라고 의미를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테조스를 그대로 쓴다, 태국 중앙은행이 이더리움을 가져다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태국 중앙은행이 이더리움을 그 기술의 플랫폼을 가져다 쓴다라는 의미는 중앙은행들 여러 곳들이 한 나라의 은행에 채택을 했다라는 거는 그 기술이 어떤 한 나라에서 주류로 채택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술의 밸류, 가치 자체가 오르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더리움 코인을 가져다 쓰지 않아도 이더리움이란 생태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점차적으로 이제 그 스펀지처럼 이제 물을 흡수하듯이 전반적으로 그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XRP를 만약에 가져다가 XRP 그대로 디지털 달러에 해가지고 XRP 뭐 하나당 뭐 디지털 달러 몇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럼 정말 큰 대박 호재지만 그렇게 안 되고 XRP 기술만 가져다가 써요. 그 플랫폼 기술을 가져다 쓰고, 아니면 뭐 스텔라 가져다 쓰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정말 주도 큰 나라에서 XRP라는 그 기술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정부 기관들이 다 XRP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XRP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럼으로써 그 가치 상승이 파생돼서 그 뭔가 이제 물이 스며들듯이 올라가는 거지, 딱 어떤 코인을 써서 지금 XRP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이더리움 그대로 가져다 쓰면 태국 중앙은행이 몇 개 이더리움 보유하는 걸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기술은 그걸 가져다가 클레이튼처럼 자기네들이 중앙은행에 맞춰서 이더리움을 또 고쳐서 쓰겠죠. 기술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 제가 뭐 자동차 튜닝에 비유했지만 현대차 차를 가져다가 경기용 차로, 이제 경주용 차로 만든다 그러면 엔진을 뭐 약간 튜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샤시도 튜닝하고 이런 식으로 튜닝해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앙은행도 이더리움 가져다가 태국 중앙은행이 고쳐서 쓰겠죠. 뭐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고쳐서 쓸 가능성이 전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기술 파트너 선정해서 고쳐서 쓰면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태국이란 나라에서 주류 플랫폼으로 되기 때문에 그 가치에 파생되는 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코인을 어디서 뭘 채택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것도 이분법으로 생각하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XRP를 그냥 채택을 미국에서 하면, XRP라는 게 남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걸 채택을 그대로 하냐, 당연히 이분법을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XRP의 기술 전반을 채택을 하고, 그러면 XRP가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나 여러 이제 주류 금융기관들의 주류가 된다라고 하면 XRP 코인이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 안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그냥 이분법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술도 그냥 누가 어디 걸 딱 쓴다라고 보다는 그걸 가져다가 그냥 코어를 가져다 쓰면 자연스럽게 그 코어가 같이 공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이제 인사이트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대로 민간 기수들 이제 중앙은행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하는데 연준이 XRP 가져다가 XRP 1의 XRP에 뭐 몇 온스의 금과 그리고 몇 디지털 달러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XRP나 스텔라나 XRP나 사실상 코어가 같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코어를 쓴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이라는 전 세계 패권국의 그 주도되는 딱 그 플랫폼에 코인이 된다라고 하면 기술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생태계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코인들은 뭐 가치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파크 이제 토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국내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 12월 한 중순 정도쯤 해서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들에서 그거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방송을 준비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저도 걱정이 많은 게 조금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다가 실수를 하면 또 자산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가 없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저한테 많은 또 질문을 주실 텐데 그걸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감당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디센트 하드월렛 이제 국내 지갑인데 그게 그 XRP 지금 스파크 에어드랍 같은 경우 굉장히 간편하게 지원한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 전혀 뒷광고나 앞광고나 이제 저한테 사실 그 광고 요청이 오시긴 오셨었어요. 그걸 한번 달아줘라,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보상을 주시겠다 했는데 제가 그건 정중히 이제 거절을 했고, 제가 만약에 디센트를 좀 알아보고 그게 진짜 괜찮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다뤄드리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거기엔 제가 앞광고나 뒷광고 전혀 없다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12월 한 중순 넘어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비트나 비싼 같은 데서 좀 코인원 이런 데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하락 멤버십 분들은 제가 둘째 주, 넷째 주 이제 일요일 저녁에 정규 라방 통해서 여러 질문들이나 받으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첫째 주, 셋째 주인데 둘째 주, 넷째 주로 찾아뵙겠다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